네. 자, 이제 우리가 발명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특허 요건에 대한 자, 이제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발명을 좋은 발명을 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심사를 거쳐서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특허권을 줘도 되는지 이걸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청이 하는 가장 주된 업무가 바로 이 심사 업무죠. 그럼 뭘 가지고 심사할까요?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독점 배타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 그게 바로 우리는 특허 요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허 요건이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발명 활동을 하거나 이거는 뭐 지식재산권의 이제 활용, 보호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이 뭐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이제 이 강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요건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짧게라도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주제별로 이제 보는 걸로 하겠고 일단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도로만 확인하고 갈게요. 먼저 여기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오늘 요번 시간은 요 주체적 요건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이 주체적 요건은 이제 사람에 대한 요건입니다. 사람에 대한 요건.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누구는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객체적 요건. 그 발명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야? 예,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 객체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서 실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허 요건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절차상 요건입니다. 발명 자체가 이제 특허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합관계 속에서 자 여기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떤 발명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독점 배타권을 두 개 줄 수는 없는 거죠. 특허권을.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특허를 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먼저 출원한 자한테 특허를 주겠다. 또 이제 요거를 이제 보완한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조약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약의 규정, 조약을 이제 가입을 하면 그 조약은 우리 이제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는 법률이 그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게 돼요.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 그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아이고 자꾸 왜 이렇게 나오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제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거절하는 게 이제 요거 예.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네, 요거는 잘못됐죠. 이제 분할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분리 출원입니다. 네. 이게 그 전에 한번 PPT를 잘못 만든 건데 계속 이제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정이 안 되네요. 예, 분리 출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절차상으로 예, 출원인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절차상에 이제 흠결이 있었을 때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은 그때그때 주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에 대한 요건입니다. 사람에 대한 요건. 네. 사람에 대한 요건은 일단은 이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있는데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 사실은 이제 뭐 얘기할 게 조금 있긴 있지만 뭐 실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요즘은 다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강의에선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주체적 요건이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렇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지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조문을 우리 특허법 33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1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33조 1항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를 받은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명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발명자가 그 권리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정당하게 계약을 통해서 넘겼으면 그 사람도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명자도 아니고 정당한 승계인도 아닌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를 이제 무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 여기 이제 무권리자. 무권리자는 이제 없을 무자를 쓰는 거죠. 네, 없을 무. 권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법리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허팀으로서, 어떤 기업이 특허팀으로서 업무를 담당할 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권리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거 무권리자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분쟁거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공가사가 분명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친구가 이제 만약에 뭘 하냐면 이제 어떤 발명을 해요. 발명을 하는데 자기가 절친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친이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절친이니까 이 발명에 대해서 얘도 이제 관심 있어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내 절친이니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은 이 을이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추론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무권리자 문제예요. 그럼 무권리자 문제는 이 무권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거절시켜요. 네, 우리 이제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이제 거절을 시킵니다. 무권리자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죠.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입증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라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무권리자라고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이들 간의 어떤 오랫동안의 이제 어떤 사적인 친분 관계, 신뢰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어떤 발명 행위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발명을 하고 내가 아직 출원까지 안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출원한 다음엔 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출원하기도 전에 내가 내 절친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이걸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알려줘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네. 나중에 이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적인 관계가 중요한 관계고, 친구 관계가 아주 오래된 아주 중요한 관계라면 꼭 공사를 구분해서 미리 자신의 어떤 발명한 것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네, 왜냐면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고 그러면 신뢰를 해서 내가 아직 출원하기도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권리자라면 거절을 한다. 예, 무권리자는 33조 1항 본문으로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무권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흠침을 당한 거죠. 예, 도용을 당한 사람. 예, 이 도용을 당한 사람 정당한 권리자는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한 얘기도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특허청 직원, 아이고 왜 안 써지죠? 네, 특허청 직원 그리고 심판원 직원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어떤 심사 업무라든가 심사 업무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또 이제 직장 동료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공정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특허청 직원이라든가 심판원 직원은 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특허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은 언제 발생이 돼요? 발명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오케이. 특허청에서 오케이 했을 때 이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심사도 안 했는데 무슨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했는데 자,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이 발생되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기본 한 2년 넘게 걸립니다. 2년 좀 넘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 사람은 발명을 했는데 뭔가 이제 내가 지금 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지금 급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 특허권은 없지만 내가 이제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도 이렇게 긴데. 네. 그래서 그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명을 하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건 독점배타권 그래서 침해 주장은 못합니다. 특허권이 발생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뭔가 권리를 부여하게 돼요. 권리를 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재산권으로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상정하게 되냐면 발명만 하면 우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이 권리를 주게 되고 이때까지는 독점배타권은 아니지만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박권이라고 하고 이 특박권이 공유인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특박권이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두가 특허를 출원해야죠. 그죠? 이 사람도 권리자고 이 사람도 권리자인데 어떻게 혼자 출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출원하면 우리 특허법 44조로 거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두가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모두가 출원 안 하면 우리는 44조 위반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